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HK 연구교수 이민경입니다. 최근 들어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콘텐츠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또한 크게 상승하여 K푸드 상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만두의 성장세는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만두의 연매출은 이미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만두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영상에서는 흔히 우리 만두의 출발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의 만두류 음식부터 시작하여 만두의 한반도 정착기와 변화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만두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두로 통칭되는 음식을 중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거나 만두가 중국 고유의 요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부르는 이름은 각각 다를지언정 밀가루 피에 갖가지 식재료를 채운 뒤 조리한 음식은 여러 나라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두의 주재료가 되는 밀을 최초로 재배한 곳은 중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밀은 기원전 1만 년경에 서아시아 일대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는데 중국으로 밀이 전해진 시기는 이로부터 몇천 년의 시간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밀은 서역에서 들어와서 중국의 서북부에서 동북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점은 탄화밀의 유적이 발견된 곳을 표시합니다. 탄소연대 측정법에 따르면 이들 유적에서 발견된 밀은 약 4,000년 이전의 것이라고 합니다. 최소 4,000년 이전부터 밀이 재배되었기 때문에 중국에도 일찍부터 밀로 만든 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분술의 한계로 한참 동안 밀가루 분식은 제왕이나 귀족과 같은 상류층만 향유하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수당 때의 밀가루 분식은 서민들도 맛볼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만두를 처음 만든 사람이 제갈량이고 최초에는 오랑캐 만자를 쓰는 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설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송대 고승이라는 사람이 쓴 사물기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엄말명초의 소설 삼국지에도 관련 에피소드가 실려 있습니다. 소설 삼국지 91에는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한 후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서 노수를 건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노수를 건너지 못해서 제갈량이 이유를 묻습니다. 승상께서 이곳을 건너신 뒤로 귀신이 울부짖고 은기들이 해코지를 해서 아무도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은 제갈량은 크게 자책하며 죽은 이들을 위한 제사를 올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주위에서 현지의 풍속에 따라 49명의 사람을 죽여 그 머리를 제수로 써야 한다고 했지만 인정 많고 지혜로운 제갈량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대신 밀가루 반죽 속에 소와 양고기를 채워서 사람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 제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인의 머리를 대신하려고 만든 것이니 만두라고 이름하였다는 것이 소설 삼국지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 이후 제갈량이 만두를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만두의 창시자가 제갈량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허구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선 밀가루 분식은 제갈량이 태어나기 훨씬 전인 기원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전국시대 책 묵자에 밀가루로 만들어서 찐 음식을 쩡빙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고요. 서한시대 문헌에서 우리의 만두와 비슷한 훈툰에 관한 기록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진시대 문헌에서 이와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수의 역사서 삼국지에는 만두는커녕 제갈량이 맹획을 여러 차례 사로잡고 놓아주었다는 이야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화양국지에 7종 7금 고사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제갈량이 만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기간 만에 제수품이 될 정도로 만두가 크게 유행을 하였다면 적어도 화양국지에는 제갈량과 만두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기원에서 제갈량 만두 창시설을 뒷받침하고자 노심의 제법과 속석의 병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도리어 제갈량 창조설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킵니다. 노심과 속석은 모두 제갈량이 남만으로 출정한 시기로부터 그리 멀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만 정벌 때 만두가 세상에 처음 나왔다면 겨우 몇십 년 만에 만두가 제사나 연회 음식 자리에 등극했다는 것이 됩니다. 교통통신 미디어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신문물이 금세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지만 고대사회가 어디 그랬겠습니까? 예에는 있는 법이니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유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갈량 사후 100년 내외를 살았던 노심과 속석은 왜 만두의 표기에 오랑캐 만자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모로 보건대 제갈량이 처음 만두를 만들었다는 설은 믿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반도의 만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만두가 전래된 시기는 대략 고려시대로 추정합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한반도 최초의 만두는 고려가요 쌍화점에서 회회아비가 팔던 쌍화이고 그것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바로 식힌 뒤 그 안에 고기소를 넣은 만두류 음식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쌍화 이전부터 고려 사회에 채식과 육식 문화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한반도로 건너온 만두는 조선시대에도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한반도는 기후나 토양 조건상 밀 재배 지역이 그다지 넓지 않습니다. 밀의 생산량이 적으니 밀가루 분식은 누구나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궁중이나 사대부 양반가에서 손님을 대접하거나 잔치나 제사와 같은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밀가루 대신 메밀가루나 전분, 그리고 생선살이나 천엽, 배춧잎 등의 재료로 만두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한반도의 지리, 기후, 생활 조건에 따라 중국과는 다른 다양한 종류의 조선식 만두가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 밀가루 분식이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밀농사가 성행하면서 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곳에 제분 공장이 세워지니 서울과 그 이북에서 밀가루 분식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한반도로 들어온 화교의 수가 늘어나면서 밀가루 음식을 취급하는 중국인의 식당인 호떡집이 들어서게 되고 만두를 판매하는 식당도 늘어나게 됩니다. 밀가루의 보급 확대와 호떡집의 증가로 한반도도 만두의 대중화, 외식화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밀의 재배가 가능한 땅이 북쪽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두는 이북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으로 이북의 주민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고 원조받은 밀가루가 유통되면서 북쪽의 만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이식됩니다.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만두는 한반도 전역에서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정부는 혼분식 장려 정책을 시행하여 특정 요일, 특정 시간 동안 쌀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떡국을 팔던 식당은 만두국을 팔았고 설날 즈음에는 만두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떡국의 자리를 대체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신문기사로 김치만두 만드는 법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밀가루 음식은 한국인의 음식 문화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기업들이 냉동만두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그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만두의 본격적인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냉동만두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에게 만두는 가격이 저렴한 간편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냉동만두의 형태가 다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시판만두는 일본의 교자만두 기계를 수입해서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 교자의 형태였습니다. 조선시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만두의 명칭이 현대에 와서 만두로 통칭된 것은 냉동만두의 대중화가 큰 몫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만두와 중국의 만터우는 명칭이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중국의 만터우는 발효된 피를 사용하고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만터우 속에는 만두소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두와 외형이 비슷한 쯔아오즈는 비발효피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 만두와 비교해서 만두피가 훨씬 두껍습니다. 중국은 서역으로부터 받아들인 밀가루 반죽에 소를 채워서 만든 음식에 자신들의 발효법과 찜 요리법을 접목하여 만터우와 빠오즈를 만들었고 이를 중화요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만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만터우에서 유래하기는 하였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토양과 기후, 입맛에 맞게 변화 발전하여 중국과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K만두의 끊임없는 진화를 기대하고 선전을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